긴급 편성 시리즈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반박글이 올라왔다. 인용한 기사 내용은 재판부가 고 박원순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기사 내용 자체는 팩트가 맞다. 문제는 어떤 사건의 재판 분야가 명시되지 않았던 것인데 댓글을 쓴 이는 어떤 재판부였는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. 이런 류의 댓글에는 상당한 기술이 들어가 있기에 사전 지식 없이는 꼼짝없이 당할 수 있어 일부러 초반에 다루지 않았었다. 이 기사는 2021년 1월 14일에 보도된 기사의 일부 내용으로 지금부터는 잘 따라오셔야 한다. 이해를 돕기 위해 연습 문제를 하나 풀고 가도록 하자.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친상을 치르려고 귀국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를 향해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이 부분 다 해결이 됐던 일 아닙니까? 당연하죠. 지금 병역 의혹 관련 심판을 박주신 씨가 직접 개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재판으로 전개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. 네. 모두 무혐의가 나왔잖아요.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기는 한데 당사자가 박주신 씨가 아니라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거든요. 그렇죠. 고 박원순 시장은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으므로 애당초 박 시장이 피고인 재판은 성립하지 않는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? 이 재판은 박 시장과 무관한 서울시 4월 사건의 재판, 즉 전직 비서실 직원과 고소녀 간의 성폭행 재판으로 박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재판이었다. 당사자가 없는 재판에서 도대체 어떤 근거와 증거로 성추행을 인정했다는 것일까? 먼저 이 재판이 열린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이 재판은 경찰이 수사를 종료한 직후 2주 뒤 그리고 인권위의 결정이 있기 열흘 전이다.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. 164일이 걸렸습니다.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공소권이 없어져 성추행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사라졌습니다.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이 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혐의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.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15명뿐입니다.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모두가 알고 있는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만 되풀이해 혼선을 키우고 2차 가해를 하는 이들이 마음대로 왜곡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었는데요. 법원이 의혹에 머물던 성추행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. 해당 비서가 당한 또 다른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입니다.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만취한 동료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법정에선 정 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자신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피해자는 같지만 가해자가 다른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언급된 겁니다.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A씨의 성폭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. 피해자의 병원 상담 내용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이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 등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섹스를 알려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주장은 인권위 결정문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. 피해자의 2020년 5월 15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기록지에 따르면이라고 말이죠. 변호사와 만나 상담하고 박 시장에 대한 고소를 결심한 이후 작성되었으며 박 시장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.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역시 피해자가 이를 받았을 당시 보거나 들은 참고인이 없고 이 내용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.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해 여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시도가 많다며 이렇게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.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는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
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라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시 보통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중단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고소인의 정신과 상담 기록을 문자 공개라는 식으로 적은 언론도 있었습니다.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난 실수인지 의도적인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.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것은 첫째로 밤늦은 시간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주장과 둘째,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과 손톱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. 딱 두 가지입니다. 네,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희롱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들어간 지 6개월여 만입니다. 인권위는 그동안 서울시청 시장실과 비서실, 현장 조사를 하고 피해자 면담과 참고인 신원명 조사, 서울시와 경찰, 검찰이 제출한 자료도 분석했는데요. 이를 토대로 박 전 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. 특히 피해자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,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저는 방금 을지로 3가 지하철역에서 하차를 했습니다. 오늘 계획은 박원순 시장님 관련돼서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및 사자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. 열심히 움직여서 제출을 하겠습니다.